민주당 내년 봄에 천막 장사 친다. 진짜 재산이 어떻게 해? 도대체 민주당 재산이 얼마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몇 차례 전에 들었죠. 저도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하고 했을 때 이재명이 이 대법원의 선거법이 확정 판결이 되면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당사가 영등포의 당사 번듯한 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막 식당에 새도 주고 했는데 거기 한 450억 간다. 그리고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파악을 했을 때 유동성 자산이 한 410억 원 있다. 그러니 절반만 뚝 떼서 하면 된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동성 자산은 지금 다 그냥 그 국고에 기속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에 반납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 사무소 요원들 꽤 많습니다.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소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는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려면은 당사를 파는 수밖에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재산 내역이 좀 파악을 했는데 중앙일보가 입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 2024년 2분기 지금이죠. 그 직전이죠. 중앙당 수입 지출 총괄표 여기에 따르면 민주당의 현재 자산은 장부상 자산입니다. 약 698억 4,200만 원. 이 중에서 현금성 재산, 당비, 기타금, 보조금 이런 게 492억 원, 492억 9,280만 원. 부동산 재산, 당사 그리고 당사 부지 보증금 이제 받은 거 이런 거 다 합하면은 205억 4,925만 원. 다만 205억 원 개별 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 시가보다는 훨씬 높죠. 여의도 같은 곳은.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보면은 현금성 재산만으로 434억 반환에 가능하다. 왜? 현금성 재산이 492억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현금성 재산 대부분은 당 운영비다. 저 돈을 다 쓰면은 당 운영 자체가 마비된다. 이거 민주당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뭐 안 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돈을 쓰면 당 운영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 못 주고 이 운영이 안 되니까는 당 운영이 마비된다. 이렇게 또 엄살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사무처 주장은 매년 400억 원 가량이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고정 지출로 소요가 된다. 뭐 조직 활동비 169억 원, 인건비 38억 원, 조직 활동비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또 지방 조직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또 그런 것이겠죠. 사무소 운영비 14억 이렇게 쓰였는데 그리고 또 현금성 재산도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증가했을 뿐 평소엔 300억 원 수준이다. 자, 엄살입니다. 계속 엄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꼼짝없이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팔면 되죠. 이 민주당이 2016년에 192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당사 건물은 현재 시가, 조금 전에는 제가 그 기준 시가를 말씀드렸고 그것은 205억이고 현재 시가가 추정되는 게 340억. 그런데 그때 제가 취재했을 때는 한 450억으로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를 팔아야 된다. 자, 그런데 과거에 당사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당사를 팔고 또 큰 재산 한 덩어리는 이 국가에 헌납도 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박근혜 대표 시절. 대선 자금 변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당사 매각 사례가 있는데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선입니다. 2002년에 이른바 그때 차떼기 사건이 있었죠. 그 대선 때 이해창 후보와 관련해서 차떼기 사건이 있어서 이 불법 대선 자금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됐는데 그게 8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에 여의도에 있던 10층짜리 당사, 여기 제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을 한 곳입니다. 여의도 이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인데 그 10층짜리 당사를 팔고
천안에 있는 연수원도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은 국가에 헌납을 했죠. 헌납을 하고 이제 한나라당 간판 어깨에 메고 쭉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의도 공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천막당사를 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막 이겼습니다. 그 천막당사가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전시장이었는데 아주 넓은 전시장이었는데 저도 거기도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와 인터뷰도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됐습니다. 야, 진정성을 이제 보였다. 우리가 차떼기에 대한 그 반성하는 것을 보였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국민의 지지를 회복을 했죠. 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민주당도 당사 팔게 되면 팔아서 뭐 천막으로 나가든지 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내고 이렇게 뭐 좀 부자 정당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꼼수들이 막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른바 보정금 먹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만약에 이제 434억 원이 매겨지고 그 민주당이 천막당사로 나앉고 하면은 이재명과 같이 가지는 않겠죠.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손절되는 거죠. 사법적으로는 단죄가 되고 당에서는 손절이 돼서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이 썸네일에 구속이 이재명의 마지막 몸부림들 말씀을 들었죠. 참 기상천외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나는 제가 좀 전해드린 거고 오늘 전해드린 거고 뭐냐면은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를 이재명 전담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당 차원의 이 위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물어내는 것을 위헌이다. 아니 선거 때 보증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 부정선거였으면 당연히 물어내야 되는데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 이거는 이 보증금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꼼수로 막 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그 꼼수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예 위헌 소송을 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이런 꼼수도 쓰고 있고, 이제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를 이재명 전담 법률 대변인 임명해서 이 전담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 본인의 극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막 발신하기 위한 이것도 마지막의 몸부림이다. 어떻게 하든 월요일에 위정교사에서 또 실형이 나오면은 급속하게 이재명 손절론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전담하는 대변인, 법률 대변인 이런 것을 두는 지금 꼼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검사 탄핵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검사 탄핵을 막 하면서 이 모든 내가 지금 그 사법적 위기에 빠진 것은 정치 검찰 때문이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이야. 이걸 또 막 지지층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지지층에게 알려서 어떻게 하든 결집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4명의 검사 탄핵을 발의를 해놨죠. 김영철,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이재명을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하고 있거나, 강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자동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죠. 그리고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거나, 이 검사들을 일제히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법사위로 회부해놓고 법사위에서 무슨 것들 탄핵 청문회 연다. 또 이것도 기상천외한 일을 했죠. 거기다가 오늘 4명에 이어서 3명을 더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고 28일 날 실제로 탄핵안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탄핵 소추안 표결을 28일 날 밀어붙이겠다.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아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죠. 어쨌든 검사들을 악마화시켜서 이재명의 이 여러 가지 혐의들도 전부 다 조작한 거다. 이걸 지지층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 4명이 되면은 민주당 주도로 7명의 현직 검사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7명을 다 통과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다시 복귀를 하지만은 기각 결정이 나올 때 그때 수원지검 이재명 수사 지휘하던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됐습니다. 탄핵 거리가 안 된다. 기각됐는데 9대 0 기각됐는데 그 사이에 9개월이 흘렀죠. 9개월 동안 차장검사 한 사람이 직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7명의 검사가 직무가 정지가 되고 특히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를 하는 강백신 검사 그리고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직무 다 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속된 말로 한번 하면은 깽판 놓는 수준이죠. 깽판 치는 수준이죠. 국가 이 사법 체계를 가지고 원래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이 무서우니까는 검찰총장까지 탄핵해서 직무시키면은 1선 검사들이 지금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재명에 대해서 큰일 날 것 같은 거는 심우정을 슬쩍 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이게 이제 최후의 몸부림들 중에 기상천외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1심 그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참 이 선거법 자기도 선거법으로 1심 그 유죄, 김혜경 씨도 선거법으로 1심 유죄. 김혜경은 이 기부행위 금지, 이재명은 거짓말. 선거법이죠.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 자기가 지금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이 어떤 토론회에 나가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현행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그래서 곧 그 개정을 해야 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수당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선거법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다가 자기가 유죄 받으니까 선거법 고쳐야 된다. 이게 이재명이 하는 행동이죠.